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수감 중인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권 주도로 명태균 특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8인 체제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이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일단은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예상했던 선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일단은 국회에서 헌법에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선출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제 완전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현재 구성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명해야 한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제 즉각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서 의견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법률에 따라서 추천해야 됐는데 그 법률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어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으로 밝혔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목 3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당이 추천한 분도 한 분 포함되어 있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줄곧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신 것처럼 강조를 해왔는데 이 주장이 결국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3명이잖아요. 국회 몫이 3명인데 원칙적으로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1명은 합의에 의해서 어느 쪽에서 임명할 건지 이제 그렇게 정해도록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은 왜 이게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냐면 이 1명 몫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1명에 대해서 누가 임명할 것이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의견 정도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1명 자체는 이제 마은혁 후보가 되겠죠.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 무시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근거를 내세웠지만 일단 3명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어떻든 간에 협의해서 통과 안 되고 민주당의 어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했다 하더라도 의결을 하면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의결이 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네 안 됐네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만장일치라고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과정에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통일된 의견을 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국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국회의 어떤 의사 형성이랄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전원의 동의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는 국회의 권한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 전체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의결을 있어야만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 최권한대행식 이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헌재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권한으로서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은 어떤 권리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예.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권한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이것은 충분히 심판 청구할 자격이 갖추어진다. 네. 그래서 적법한 신청이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의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측의 우원식 의장의 말을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임명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건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그 명령은 또 각하를 시켰거든요. 이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이제 법적 지위 확인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헌재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헌재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유언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민사 재판에서는 어떤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랄지 이런 확인의 소송은 하는데 이제 헌재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 단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어떤 법적 지위랄지 어떤 법리적 어떤 형성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각하를 한 거죠. 예. 예. 즉시 임명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헌재에 없고 그렇죠. 또 그렇다면 뭐 법적 기한 같은 것도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헌이 나면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즉시 따르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전에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유연이랄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뭐 법을 바꾸라는 그렇죠. 명령이 있어도 법을 바꾸라고 해서 언제까지 바꾸라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해도 사실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걸 즉시 임명하느냐 아니면 뭐 시간을 두고 임명하느냐,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 추가 돼서 이미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결정도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그걸 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 예. 총리가 돌아올지 여부를 그렇죠.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돌아오면 거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공을 넘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기다릴 것이다. 뭐 저희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좀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에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다며 이 최대행을 압박을 했습니다. 각자의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여야 입장을 들어봤는데 최대행 측에서는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고심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결정문 자체는 오늘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을 받아보고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섣불리 임명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의 뉘앙스를 보면 바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좀 생각해 보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즉각적 임명하기는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할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무한정으로 임명하지 않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느냐, 총리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제 탄핵소추 결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예. 만약에 뭐 그 결과가 뭐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당연히 시간의 문제지 임명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어차피 뭐 헌재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요. 단심제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은혁 후보자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이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YTN에 와서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9명의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22조에 의하면 네. 당연히 9명이 다 탄핵 심판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일단 변론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 재판관은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다시 변론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늦어지지는 않고 1주에서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가 뭐 재판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잖아요. 뭐 예. 화요일 날 목요일 이렇게 잡으니까 한두 번 정도 하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심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공판 절차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간 변수는 대통령 측에서 간이 공판 절차 갱신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을 다 들어봐야 한다랄지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늦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근데 실질적으로 법에는 9명이 다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 또 23조에 보면 참여하지 않는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규정을 해석하면 심리에 참여 않고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예.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평일을 거쳐서 네. 마은혁 재판관을 과연 합리하게 할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이 상태의 8인 체제로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걸 미리 얘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을 때 그냥 8인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9인 체제로 재판을 또 진행을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예, 이렇게 아직 헌재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입장을 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 세력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이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그럼 만약에 9명 체제로 심판이 인용된다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 좀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이제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재판관에 임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합류가 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합류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은 한 30% 이상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잖아요. 여당이랄지 보수층에서는.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합류하게 되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까지만 드릴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8인, 9인 중에 어느 정도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무게를 좀 실어 보시나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9인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칙이냐 예외냐니까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평의하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를 바꿔서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등의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 필요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예. 이제 그거에 정치적인 어떤 명분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이 첫째가 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는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한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특검.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데 뭐 봐주기 수사를 한다랄지 뭔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공정성이 없다. 예. 그래서 수사가 미진한다거나 공정성이 없다거나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게 특검을 하는 게 원칙이고 특검의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창원에서 수사를 했고 중앙지검에서 지금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켜보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정략적으로 보면 이제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이 명태균 특검법에는 이해가 좀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지난 총선, 대선, 보궐선거, 지방선거 관련돼서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거든요. 다. 예. 명태균 씨는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부부와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수사 자체는 사실은 언론 브리핑하고 오지 않죠. 네. 근데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랄지 홍준표 시장 이런 대권 잠룡들이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특검법 자체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든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특검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밀고 가는 것이 대선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없든 이걸 특검법이 시행하게 되면 이제 여당에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부결당론을 정해서 오늘 이제 반대를 했고, 근데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면서 공은 다시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간 거잖아요. 네. 지금 제2요구권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100% 제2요구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제2요구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 가면 재의결할 때도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 녹취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지금 뭐 특검법이 거부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계속될 테고요. 그럼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녹취록들이요? 녹취들이요. 이 예. 녹취록이 굉장히 녹취록.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서로 이야기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돈이 오갔는지랄지 그냥 법률적으로 사실은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면 공무원이 공천에 개입하면 지금 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명태균이가 계속 누구를 만났다,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통화를 했다, 녹취록이 있다, 문자가 있다. 예.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건 약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물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돼 있지만 예. 뭔가 선거 개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 대가가 오갔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론조사 자체가 그냥 뭐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위원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여론조사가 뭔가 조작이 됐고 이게 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쓰였다랄지 아니면 조작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다랄지 그러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예.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이 공개되는데 명태균 씨는 주로 하는 게 일단 처음에 뭐 최근에 뭐 누구하고 밥 먹었다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 먼저 하고 식당 있잖아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천과 관련된 뭐 딜 이런 것들은 강혜경 씨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육성이 녹음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과연 명태균하고 어떤 딜을 했고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결국
명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권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접촉을 했고 그것을 이제 이용을 했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시도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 조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명태균과 관련돼서는 윤 예.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자체는 특히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윤 대통령의 녹취가 있잖아요. 예. 그 녹취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김영선 의원이 또 김건희 여사 나는 뭐 문자 메시지, 통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새롭게 공개된 녹취 중에는 김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와 통화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계엄 이후에 녹음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뭐 공천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녹취를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저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경악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저 내용 자체는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봐야 하는데 예. 아마 이제 조선일보에서 뭔가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뭐 USB 뭐 윤 대통령 부부와의 뭐 통화 녹취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라는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예. 민주당 측 주장인데 또 뭐 이걸 뭐 전달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만약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이걸 제대로 오픈을 해버리면 예. 공개를 해버리면 이제 너무 치명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절대 오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통화하면 다 모든 게 녹음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녹음한 사람들이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좀 자중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거 여과 없이 얘기를 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얘기해버리면 일반인들은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어떤 대화 자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판단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윤 대통령이 됐건 김건희 여사가 됐던 여론에는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이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측 반박을 전해드리면 녹취 파일, 명태균 씨 관련 녹취 파일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한 적도 없고 이 같은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긴 적도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박의 입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저 뭐지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대통령실에 넘긴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녹취록이 내용이 어디까지 얼마나 그렇게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김광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